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관폐인 또 이제 편인도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관이 이 찰폐자를 써서 상관이 정인을 허리춤에 찼다 해가지고 이게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정인으로 재화된 상황, 이런 것을 이제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이 정관을 치는 성분이 이 상관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관이 있다면 이제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상관견관 위화백단이라 해가지고 이제 100가지의 재앙이 생긴다 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관을 정인이 상관을 제압해서 정관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정관을 치는 상관을 정인으로 달래서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인이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을 치는 상관을요, 상관이 정관을 치면은 안 좋잖아요. 그 정관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정인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 간목일 때 이제 신금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간에 이제 상관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관견관된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이 정화 상관을 정인이, 괴수라는 정인이 이 상관을 이제 교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상관폐인이다 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기존의 법, 잘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지키고 보호하고 있던 그런 기존의 법, 규칙, 규범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 시대가 달라졌으니 이 시대에 맞게 법을 바꾸자, 개정하자, 고치자 하는 성분이 이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부정의 아이콘이거든요. 강압적으로 바꾸자, 고치자 하는 성향이 다분히 강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상관을 유연하게 강압적으로 바꾸면 되겠니? 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은 좋지만 유연하게 강압적이지 않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이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긴 하는데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자라고 권유하는 것이 이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 정관을 볼 때 정인도 상관을 컨트롤하지만 이제 편인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편인은 정인하고는 조금은 다른 성분입니다. 정인은 순수하게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상관을 컨트롤하는 것이라면, 편인은 정관을 치는 상관을 제압하긴 하는데 항상 조건을 다는 것이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인은 재성과 아주 잘 맞는 성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디테일한 설명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항상 조건부, 조건을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은 순수하다, 편인은 항상 조건을 다는 성분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 중에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이제 정관을 치는 상관을 정인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상관을 제압해서 정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인은, 근데 편인은 그래 정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내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상관을 치긴 하는데 얼마 정도의 소정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인에게는 항상 얼마 정도의 항상 재성적인 어떤 대가를 줘야만 움직이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인은 조건을 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서유기라는 동화책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있고, 그 다음 손오공도 있고, 뭐 저팔계도 있고, 사오정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손오공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옥황상제가 있는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장법사는 정인이고 손오공은 상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상관이 정관을 받고 정인이 상관을 받은 상관폐인이고,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장법사, 이 정인은 삼장법사도 되지만, 그 손오공이 원래 서유기에 처음 나올 때는 그 머리에 이 띠가 둘러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손오공이 처음에는 출연하게 되는데, 재화되지 않는 상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손오공의 머리띠는요, 결국은 이 삼장법사가 씌우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손오공이 너무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말 안 듣는 손오공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말 안 들을 때마다 삼장법사가 이제 주문을 외우게 되면 이 관이 쪼여들거든요. 그러면 손오공이 상당히 그 쪼여드는 관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제 말을 잘 듣는 착한 손오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관도 삼장법사이면서 동시에 이 관도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상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의 상관, 이 상관은 착한 손오공이 아니고 천방지축, 말썽 부리는 그런 손오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은 옥황상제가 머무는 천상세계, 선녀들이 있는 천상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오공이 자꾸 말을 안 듣습니다.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괴롭히고, 옥황상제를 보좌하는 그 선녀들, 시중두는 그 선녀들도 괴롭히고, 옥황상제만 먹는 그 천년에 한 번씩 열릴까 말까 하는 복숭아도 다 따먹어버리고, 이런 것이 이 손오공이 재화되지 않은 상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이 삼장법사를 내려보내서 이 말 안 듣고 천방지축인 손오공을 좀 컨트롤 해봐라 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장법사가 이제 손오공을 만나서 그 관을 머리에 씌우는 관을 씌우게 되거든요. 그 관이 정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이 상관 손오공을 머리에 띠를 둘러가지고 말 안 들을 때마다 주문을 외서
그 머리의 관이 조여들게 만들어서 손오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인자가 되는 것인데, 이때의 그 관이 삼장법사 및 그 관이 이제 정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그 옛날 그 고전을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방지축인 상관이 항상 정관을 깨려고 하잖아요. 이 정관을 깨려고 하는 이 상관을 부드러운 어머니의 인자, 정인의 인자가 이 상관을 컨트롤해서 말 안 듣는 천방지축인 자식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이제 어머니가 한다. 이렇게 보셔도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그 상관 폐인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상관이 있고 정인이 있게 되면 말솜씨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변가입니다. 그리고 웅변도 잘 나고 정치적인 정치가나 아니면 대담, 토론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선생님, 강사 이러한 성분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관 폐인이 있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상관이나 상관 폐인인 모습은 어떤 개혁이나 혁신적인 성향이 이제 강합니다. 상당한 두뇌, 아이디어가 들어간 상황에서의 상관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인도식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편인도식. 이 식신, 이 도식이라는 것은요, 이 도자가 이제 이 도자입니다. 이제 넘어질 도, 뒤집을 도, 엎을 도,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식은 이제 밥 식자 아닙니까? 이렇게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해서 이제 도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편인이라는 성분이요. 이 사주의 이 식신, 이 도식의 식은 식신인데요. 이 식신은 그 사주의 편관을 제일 잘 다스리는 성분이 식신이거든요. 십성 중에 가장 흉의가 큰 게 편관입니다. 편관이 흉의가 크면 칠살이 되고 사주에 칠살이 중중하면 귀살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칠살이 되는 것은요, 편관이 있는데 제화하는 성분이 편관을 제화하는 성분 식신상관이나 인성이 없게 되면 칠살이 됩니다. 근데 칠살이 또 하나 더 있고 두 개 더 있고 하게 되면 귀살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흉한 인자이거든요. 이 흉한 인자를 가장 잘 다스리는 게 인성도 되지만 상관도 되지만 식신이 최고로 이렇게 편관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신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편인입니다. 그래서 편인도식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식신이라는 것은요, 무기 같은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편인도식이라는 것은 무기를, 칼을 녹슬어 버리게 만드는 것도 편인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편인도식이 있게 되면요, 진짜 너무 이제 운까지, 이제 대운까지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요, 초년에 노숙자 생활까지 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인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진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진로 방해, 하던 일의 멈춤, 밥그릇의 깨짐, 어떠한 일의 진행이 불가, 이런 것들도 다 편인도식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편인도식의 해결책은 바로 운에서 재성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인을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또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제하고 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편제가 편인에게는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상관폐인,
편인 도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